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한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현웅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두 분으로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활정책 현장 한광업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회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이 축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이상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향대전 기간 동안 자랑스러운 한평 군민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화합의 정신은 함께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벚꽃이 피고 알곡이 여물어 하면서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내 농촌을 황금 들녘으로 물들입니다. 올가을은 여름 내 지속된 폭염과 가을 장마로 풍년이 나는 만추의 기쁨보다 농민들의 주름살에 깊어가는 쓸쓸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로 다들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대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면 끈을 쥐고 구석진 것을 꼼꼼히 찾아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기울여드리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국민 여러분, 뿌리와 줄기가 튼튼한 나무는 향기로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기 마련입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국민이 마음 편히 일하고 아이를 기르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한평이 되도록 소통과 현장 중심의 지역활동과 더불어 우리 한평군의 수많은
정책들과 법안 등에 관해서 연구와 공부로 부족한 제 자신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국민들께 늘 이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살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질문 순서는 첫째, 석도 5,000개 및 뉴딜 300 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 둘째, 우리군 축산 향후 발전 방향. 셋째, 관내 오일시장 활성화계. 넷째, 신광 산불 지역 복구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다섯째, 호남대학교 부지 관련 향후 발전 계획 등 5가지입니다. 먼저 석도 5,000개 및 뉴딜 300 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농어촌 공동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머리 해수욕장은 광주에서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으로서 한편에서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 및 군비를 투입하여 돌머리방앗간 오토 캠핑장, 한옥마을 등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하였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공동과장님께서 돌머리 해수장에 투입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머리 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연관 사업은 돌머리지구 연안 유지 개발 사업, 돌머리지구 5천 유질 300 사업, 해수욕장 유지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돌머리지구 연안 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6월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수 풀장 및 갯벌 상탄 탐방로 조성, 오토 캠핑장에 카라반 10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머리지구 5천 뉴딜 300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3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돌머리 해수욕장에 투입된 사업비는 47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커뮤니티 센터 1동, 기업기촌 문화빌리지 8동, 방앗간 1동, 해수풀장 정비 일식 등으로 지난 2023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사업은 돌머리 해수욕장 유지 보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매년 약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123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비 123억 7,1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돌머리 해수욕장에 오토 캠핑장, 기업이천 문화빌리지, 돌머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돌머리 방앗간, 원두막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오토 캠핑장과 원두막은 석도 5,000개 연거조합법인 기업이천 문화빌리지, 돌머리 방앗간, 돌머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3개소는 농업회사법인 석두정이와 각각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도 5,000개와
석두쟁이 두 법인의 구성원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도오천계 영어조합법인은 손흥주 오천계장과 오천계 회원 58명의 영어조합법인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석두쟁이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일자리 확보와 농업과 어업을 개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2023년 11월 손흥주 오천계장을 대표로 오천고 회원과 농업회원 9명을 포함하여 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대부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석성리 마을기업입니다. 그해 12월 석도오천계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 승계함으로써 한편군에서는 2024년 1월 17일 석도쟁이와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석도 오천계 회원 58명과 석두쟁이 회원 67명 중 중복해서 가입된 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석도오천과 석두쟁이에 중복된 회원은 4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약한 저기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40명 정도. 예, 예. 추론을 해보면 사실상 동일한 주민들로 구성된 두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석도오천계와 진행하던 뉴딜 300 사업을 석두쟁이로 승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오천뉴딜 300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준비 과정부터 석도 오천계장과 오천계원 등 15명이 지역협의체로 기획, 설계, 공사업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지난 2023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천뉴딜 300 사업은 마을소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오천뉴딜 300 사업 시행 지침 중 자부당 집행기준에 따라 예비 기본계획, 시행계획상에 반영된 두 개 사업의 자부담금을 오천계에서 납부하여 사업의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개 사업 중 하나인 돌머리 방앗간을 운영하기 위해 법무사에 문의한 결과 석도 오천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단체로 방앗간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마을 주민들 중 농업인을 영입하여 석도쟁이라는 마을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도오천계가 할 수 없는 사업을 계획에 넣고 나중에 이에 걸맞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상황인데 특혜 또는 문제로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약자를 바꾸든지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사업 내용을 결말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협의체 역할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석도 오천계에 특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별도 법인 중 석도 오천계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도 오천계에서는 한편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오토 캠핑장을 운영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부 협약사입니다. 세부 협약서 16조 위탁 형태와 비용 부담에 수탁자는 모든 수입 지출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 연도 말 공인회계사 등의 결산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 공동과장님께서는 결산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도 오천계에서는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상호 세무사를 통해 결산 감사를 득한 서류를 저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수입은 12억 2,007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3,945만 원으로 총 8,062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제출받았으나 저희 군에서는 별도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산감사 결과를 군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석두 보청기와 석두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2023년도까지 1억 8,839만 9천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 발생 현황에 대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 캠핑장 수익 8,062만 2천 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비용 수익 969만 1천 원, 기업 이천 문화빌리지 수익 3,692만 1천 원, 원두막 수익 6,126만 5천 원 등 총 1억 8,839만 9천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비용 수익 6,116만 5천 원은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수익을 군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5년간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비용 수입이 6,126만 5천 원이며 1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한평군으로 따로 납부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완전 관리 요원도 군에서 배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에서 정비하고 운영 중인 샤워장 인당 2,000원, 체험장 10,000원에서 15,000원, 원두막 30,000원에서 50,000원을 받아 수익이 매년 1,200만 원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수익금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고생한 분들을 위해 배정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이 과다하다면 샤워장 비용 또는 체험비를 낮춰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운영시설물은 전라남도 인근 해수욕장은 시설물 이용료를 비교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샤워장, 원두막, 체험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객의 부담을 낮추도록 조치하겠으며 유지관리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은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상품권 등으로 2,8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어촌계 소득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빌리지 및 방학간의 자부담금 2억 6,114만 원 중 1억 5,980만 원을 부담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사업의 취지가 주민소득 사업인데 소득 총 1억 8,839만 9천 원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2,860만 원으로 약 16%만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어촌 누딜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으로 활용되었다는 말인데 어촌 개인들의 배당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의 66%인 2,860만 원만 배당금으로 지출되었는데 회원들한테는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추후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안정화되면 보다 많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출 부분입니다. 석두 어촌계 인건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9년에 1,825만 8천 원이던 것이 2022년도에는 1억 3,701만 원으로 약 7배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도어촌계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2019년도와 2022년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유행에 따라 캠핑 수요가 감소했고 모토 캠핑장 청소 및 관리 비용을 어촌계원의 일자리로 제공하다 보니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격리제도 개선 및 캠핑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글램핑장 신설에 따른 운영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유지관리, 보수, 환경 정화 등 정규직원 채용 및 5천 마을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질문드립니다. 2023년 당시 투입된 근무 인원을 사업별, 비정규직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건비는 사업별 분류로 유지관리비 5,990만 원, 수리 인건비 539만 원, 환경 정화 인건비 7,029만 원 등 총 1억 3,5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규직 3명 인건비 7,1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6,4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인력 채용은 필요하나 인건비가 중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인력이 활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돌머리 방앗간 경우도 현장을 본연이 자주 확인해 보았지만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머리 방앗간의 경우 매주 화요일만 참기름 및 들기름을 작업하고 있으며 아직은 매일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구입 물량이 많아지면 작업 일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 기촌 빌리지 등은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돌머리 방앗간 역시 하루빨리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도 5,000개와 뉴딜 300사업 사무장 현황과 급여는 현재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도 5,000개 사무장은 돌머리 해수욕장, 글램핑장, 카라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5천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며 매달 도비 37만 원, 공비 84만 원, 자부담 31만 원 등 총 155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촌유질 300사업 사무장은 돌머리 방앗간, 기어 기촌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는 2014년부터 석두쟁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해서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려고 보고를 받았고 사실상 조합원도 거의 같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도 도비와 군비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석도 5촌에서 석두쟁이로 승계를 해준 사항이므로 향후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석두쟁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과 석도쟁이 사무장은 담당 사무가 분리되어 있고 별개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도쟁이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사무장도 다르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각각 명확히 분리하여 처리하게끔 지도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뉴딜 300으로 시행된 기호 기천 문화빌리지 돌머리 방앗간 돌머리 복합금융센터 관련입니다. 사업 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군과 법인 간의 운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상호 협약기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5년씩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총 계약이 10년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의 시설물 등 운영관리와 사관리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0년이므로 군과 법인과의 상호 협약 기간은 10년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 지침에 불이행되는 사항, 협약서 제6조 목적의 사용 금지 불이행, 제8조 협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효력은 정지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약서를 자세히 보면 5년으로 하고 5년씩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어 협약 기간 10년 이후에도 5년씩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 납부 없이 영구히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시행 지침 자부담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마을 소득 사업에 해당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독소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의 협약 기간 동안은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5년 후 추가 연장 계약 시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료나 기금 납부 조건을 추가하여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돌머리 해수장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지 마을 소득 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약 1억 5천만 원의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돌머리 해수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군에서 도비를 투입하고 있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촌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니 어촌계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가 아니라 군에서는 결산 등 운영 현황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여 그 수익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군비 등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따른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당사자와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협약을 체결할 때도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검토를 보다 더 면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 전에 말씀하신 기여기촌 문화빌리지와 돌머리 방앗간에 대해서도 협약의 향후 기금 납부 조건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복합커뮤니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어촌리들 300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중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 내용을 규정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농업회사법인 석두정이와 하셨던 협약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시행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중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 내역을 규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복합커뮤니센터의 경우 5,000개 마을 해관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이나 커뮤니티센터 내 회의실인대 등 돌머리, 워케이션 수입 사업에 대한 비용 정산 내용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석두쟁이 운영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과 수입, 지출 처리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두정에서 제출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신청서를 보면 지역사회 공헌 목표와 기대 효과의 수익금 활용 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금의 30%를 마을기업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시설 확충에 재투자한다. 둘째, 수익금의 10%를 한편 군과 지역 발전에 지정하여 기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수익금의 50%를 마을기업 손실 충당금으로 자기 자본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적립한다. 넷째, 수익금의 10%를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한 마을을 도모하여 연일에 선진지 견학 및 마을 화합의 행사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기여기촌 문화빌리지가 3,692만 1천원, 돌머리 화학관도 960만 1천원 수익을 내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 원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수익금을 활용하도록 점검하시고 협약서도 변경하신다고 하시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토 캠핑장 민간위탁 계약을 2024년 10월 11일에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연장 전 기여기촌 문화빌리지 돌머리 방학관과 함께하여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머리 해변 오토 캠핑장의 경우 계약 연장이 아닌 기존 계약이 2024년 9월 27일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및 평가 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여기촌 문화빌리지 돌머리 방학관 경우 오천릴리 300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소득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직용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계약 종료 시에는 직영 운영안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기관이 꼭 돈을 버는 즉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탁을 주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기관에 보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돌머리 해변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는 기여기촌 문화빌리지, 오토 캠핑장, 온두막 대여 사업 등은 군에서 기반 시설을 다 조성해 놓아 큰 투자 없이도 수익을 내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부라도 군에 유입시키고 그 돈으로 돌머리 해변에서 시설물 설치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입하여 또 이걸로 수익이 증대되는 일종의 선순환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특정 단체의 수익 사업으로만 가능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연장하는 시점에서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산이나 기존 협약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회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 석도청에서 지금 현재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연이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우리 보고 말씀을 보면은 약 124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거기서 발생된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상된 것은 2,860만 원입니다. 네.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우리 과장님이 어떤 그러니까 뭐 배당금에 플러스 그다음에 자부담금 1억 2,600만 원 정도 아니 2억 1,6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지금 배당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300사업과 연관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회원들한테 배당금은 추가로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땅짓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사업은 특정인의 몇 사람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이 사업은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모두가 이게 관련된 지금 현재 석도총계 58명, 예. 그 다음에 석도쟁이 67명, 예. 이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배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예, 지적했듯이 예, 이런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올해 지나서 다시 내년 행정상관자 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이 돼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랄까 조합원 이분들의 어떤 항의나 어떤 의견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연도 전체적으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농어촌 공동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 공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면한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한평군이 농업 분야도 분야지만은 축산 부분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한평천지의 한우를 활용하여 고급화된 밀키트를 선보이기 위해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58억을 투입하는 등 축산물 가공 유통을 통한 축산업 종사자 소득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한우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이 겹쳐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축산 관련 정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현재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한우구 사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 사육 농가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1,158농가이며 사육두 수는 번시구 31,884두, 거세우 11,646두, 우량암소 41농가 124두로 총 49,567두입니다. 본연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0,000도 정도 적네요. 저희들은 한 60,000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언젠가 보고를 또 받은 것 같아요. 최소 5만 100두 정도가 최고죠. 우리 군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18,000명 중 농림업 종사자 9,400명으로 52.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한우구를 사용하는 농가가 1,158농가, 약 12.3%를 차지하는 등 한평군 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 품질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로 소 출하 물량 및 경락가격 추이입니다. 그래프 중 초록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년 경락가격이고 파란색은 2023년, 빨간색은 24년 경락가격입니다. 평년 경락가격은 키로당 19,000원 선이었지만 23년에서 24년 사이 평년 경락가격보다 낮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2023년 5월 발표한 축산물 생산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유구,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142만 6천으로 전년 대비 73만 6천 원이 감소했으며 유구 또한 순수익이 202만으로 전년 대비 62만 4천 원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락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통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원인을 수요와 공급 차이, 유통 구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축산단체가 제시한 적정 한우 사육 두수는 300만 두이나 2023년 말 기준 전국 한우 사육 두수는 355만 두로 55만 두 정도 공급 가액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소출하 물량 및 경락 가격 추이 자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급은 지나치게 넘치고 수요는 경기 불안과 고물가, 고금리와 맞물려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우 공급량 증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육비의 55.7%를 차지하는 사료값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 위축에 따른 한우 유통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통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통은 생산자인 한우 농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가기까지 6단계를 거치는 구조이며 특히 도축 이후 유통, 가공, 판매 단계에서 2배에서 5배까지 가격 변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지 속가비 하락에도 소비자가 식탁에서 느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고기 구매 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의 상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 먼저 유통구조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발간된 축산물 유통정보사 보고서에 소고기 한우 유통 단계별 경로 및 비율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생산 및 출하 단계에서 일두당 955만 4천 원이었던 가격이 소매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 2,310만 5천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판매장을 늘리는 등 유통구조 변화가 필수적인데 한평천지 한우 직매장을 인근 광주광역시 등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평전지 한우 유통시장 개척에 따라 직판매장 설치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현재 사업 구상 중인 사항입니다. 한평 인근 대도시인 강주광역시를 한평천지 한우 및 우수 농특산물 거점 중소도시로 하여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강주광역시 내 입지 선정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임차료 등의 사업비와 직판매장 운영비 등 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직거래 판매장을 늘려 한평 한우의 유통 비용을 줄이는 것은 한평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격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요와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소고기 수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약 30만 톤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약 45만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소고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데 2026년도가 되면 미국산 소고기가 2028년도에는 호주산 소고기까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건국대학교에 의하여 조사한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 시 대형 한우 산업 정책 방안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산의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600kg 한우 한 마리당 가격이 62만 7천 원 하락하고
6, 7개월령 한우 송아지 마리당 가격은 52만 4천 원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 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FTA와 관련된 정책 대응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 전남도 및 농림축산부에 적극 건의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평군 축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한평군 축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 물론 지속적인 축산물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한우 우량 암소 보유 장려금 지원, 한평천지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한평천지 한우 TMR 배합 사료 지원 등 예산 분야뿐만 아니라 비예산 분야에서 우량 암소 농가 간담회, 축산 후계농 교육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연구하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중 저메탄 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한평축산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중 41억 원은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소비되는 사료 중 어느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현재 판매되는 사료 대비 가격 경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 설치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TMR 사료 공장 생산량은 연 19,200톤으로 관내 공급량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연 38,400톤으로 약 2배 정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 공급량을 2030년까지 약 70%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고급육 사료 기준 20kg 1포당 최소 900원에서 최대 1,800원까지 절감하여 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메탄 사료 공장이 준공이 된 거에서 이제 올 연말 지나서 생산이 된가요? 예, 지금 현재 12월 말 중으로 가능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범하면 내년 초부터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생산된 그 사료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우 사업이 지금보다도 더 번창하고 예. 농가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의견 검토해 주시고 예. 어차피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사료 가격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사료 가격, 사료 공장이 준공되기 이전 또 뭔가 정상적인 어떤 생산이 되기 이전에 축산농가 단체 행정이 함께 어느 정도 가격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결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 축산단체 한평군과 간담회를 통해 간내 축산농가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논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TMF 사료 유통 가격 결정 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여 간내 원활한 사료 공급 위해 공급 단가, 품질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적극적인 축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산병에서는 자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내 5일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인구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이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천지 전통시장의 경우는 한평군에서 비빔밥 거리와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점을 찾고자 인구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한평천지 전통시장과 나산시장 등 4개 소 5일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5일 시장 내 점포 입점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평천지 전통시장은 총 41개 점포 모두 입점하여 현재 미운영 점포는 없습니다. 방문자 수는 평일 50명 내외, 5일장은 2,000명 내외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산시장은 총 12개 중 8개가 운영 중이고 2개는 폐업, 2개는 점포 운영을 위한 내부 수리 중입니다. 해보시장은 26개 모든 점포가 허가가 난 상태로 이 중 3개 점포가 운영을 위해 내부 수리 중이며 오랴시장은 1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미운영 중입니다. 나산시장, 해보시장, 오랴시장을 다 합쳐 총 55개 점포 중 12개 점포가 미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연이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미운영 점포가 과장님 답변하신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에서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포 사용 허가 및 시장 사용료 진수 내역, 현장 확인 등에 의하면 12개 점포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 및 날씨 등의 영향이나 이용객 감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점포들의 애로점을 알기에 점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한평천지 전통시장은 5일장은 잘 되고 있으나 상설장의 경우 문광형 시장 사업 등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면서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용객이 많이 없어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에 밀려 전통시장은 한때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저변에는 여전히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것은 편리성이나 효율성보다 추억 등의 다른 매력을 찾기 때문인데 이러한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러한 프로그램보다는 낡은 시설에 집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군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관이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몇 단위 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저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시장은 한평천지 전통시장입니다. 한평시장 5일장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을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의 3계면에 소재한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할 뿐더러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 인근에 입주한 대형마트, 주고객인 노령층 인구 감소 현상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 시장인 한평시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랴시장은 올해 수해 입점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점 신청자가 없고 이용객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침체된 형편으로 오랴시장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산 해보시장은 보다 다양한 품목이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행사를 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개최해 시장 이용과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양면 도시계획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은 반영하에 담아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시장 활성화 계획은 월양면 도시재생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사업으로 그중 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비중이 떨어집니다. 또한 항상 모든 일에 걱정한 시기는 있는 법입니다. 월양면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이전에 비해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어요. 타부서 사업에 의존하여 보수적인 사고로만 추진할 게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면 단위 시장의 침체는 시대 흐름과 여러 환경 요인 때문에 수반되는 현상인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고민도 많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므로 월야시장 등 3대 시장의 여건, 이용객 추입, 향후 발전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한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산과 해변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시장 내 공용주차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입니다. 면 단위 행사는 별개로 주무부서뿐 아니라 군 단위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명 및 각종 행사 관련 부서 사회단체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칠과서와 읍면이 참여하여 시장 장보기, 식사하기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평시장 및 상가 활성화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군 관내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평 천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대전과 연계하여 축제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한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무대 공연과 체험행사, 한국시리즈 응원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장 상인들이 직접 개발한 메뉴를 판매하여 하고 많은 관광객과 국민들이 참여 시장 홍보와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우처 운영, 오늘이 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 가는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 기간이나 명절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고 평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상품권 할인 행사는 명절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지원받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진 사례들도 잘 살펴보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예산시장의 경우처럼 아케이드형 먹거리를 만들거나 문화관광형 거리를 조성하여 성공한 게 그 예중 하나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난 경우를 재확인하여 우리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우리 지역 체계에 맞추어 새로 개발한 것은 개발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 경제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서 요청드린 여러 사항들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들로 우리 한평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 소장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에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